김건희 변호인 측의 연이은 사고와 충격 발언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. 명품백 관련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무대책적인 변호사를 왜 계속 고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이 정도면 자폭 수준의 발언으로 이어져 국고 횡령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.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.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반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에 제출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반환 지시를 했다고 16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. 최 변호사는 포장지까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다. 미어 현재 명품백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사용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이후 처리와 현재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최근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와의 면담에서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이 진술은 유 행정관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여사가 밝힌 지시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 주 돌려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지시를 유 행정관이 잊어버리면서 현재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이와 같은 내용은 드라마 소재로도 손색없을 정도입니다. 또한 김 여사 측의 해명은 이달 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과 일치합니다. 정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품백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그러나 최재형 목사는 이런 해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최 목사는 김 여사 측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지만 신빙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최 목사는 2022년 11월 대통령 부부가 고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모든 짐을 정리했으며 그때 받은 선물도 버렸을 것이라며 유독 디올 100만 인지하지 못한 채 관저로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김 여사가 받은 선물 중에는 샤넬 화장품, 고급 양주, 스탠드도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의 행방은 밝히지 않는가? 라고 지적했습니다.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선물을 받는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국고에 환수된다던 이철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? 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이건 말이 다 다르다. 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건희 변호인 측의 또 다른 문제는 국고 횡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을 되돌려주라는 변호인의 입장이 나오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무색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가 뒤엉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 여사 변호인의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됩니다. 지난 1월 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러나 4일 뒤인 1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었던 이철교 의원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며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.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가방을 반환하라는 김 여사의 지시는 국고 횡령 지시에 해당합니다. 김 여사 측의 주장이 맞다면 가방은 대통령 선물이 아니므로 대통령 기록물도 아닙니다.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우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반환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 당시 대통령실은 가방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관이 이를 깜빡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.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다. 라며 비판했습니다.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의 지시 사항을 깜빡할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다. 라고 지적했습니다.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도 처음에 최재용 목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. 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. 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. 라고 반박했습니다. 또한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동훈 후보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그는 사적인 경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 후보의 발언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전대 승리를 위해 여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내 사격을 하고 있다. 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발송은 사실상 당무 개입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다. 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대구 경북 출신의 여당 5의 의원은 한 후보가 쏘아 올린 당무 개입 국정농단 발언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. 한 후보의 발언은 금세 야권으로 전파되었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. 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미 대통령 부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. 아니, 내려올 시기가 많이 지났다. 내려오기 전에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감이 안 온다. 며 강한 어조로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대한민국 1등 정치비평 채널 정치보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가족 상봉 당시의 모습입니다. 많은 이상 가족은 북한 체제를 혐오하지만 우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.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듯이 우원식도 북한 체제를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태극기를 거부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지지 운동에 참여하고 평민당에 입당하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 노원구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.